저에겐 41년 동안 알고 지내던 미숙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릴 적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미숙이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진 친구였었죠. 그와 달리 저는 미숙이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툭하면 사업을 시도하는 남편 때문에 돈 구경은커녕 월세가 밀려서 집에서 쫓겨난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애를 생각해서라도 사업이 아닌 정상적인 일자리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해서 그런지 그때부터 다시 남 밑에서 일하는 생활을 하긴 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어요. 워낙 이리저리 빌린 돈이 많기도 했고 들어가야 할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면서 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우리 가족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본인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항상 저한테 미안해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다 아는 미숙이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만나온 기간 내내 우리 남편 흉을 봤어요. 너도 참 대단하다. 내 남편 같았으면 얼굴만 봐도 우라통이 터져서 밥도 안 넘어갔을 텐데 너는 어떻게 그리 태평하게 참으면서 살 수가 있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 너는 안 지겹니? 지겨울 게 뭐가 있어? 하도 신기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제는 할 말이 없어서 신기하다고 하는 거니? 너는 좀 사람이 말하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좀 마. 나도 너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 한번 엿먹어보라고 이러겠어? 솔직히 내 말 중에 틀린 건 하나도 없잖아. 내가 이혼하라고 했을 때 이혼했으면 너가 이렇게 살았겠냐고. 너는 내가 괜찮다고 하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네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는다고 그럴 거야? 그런 말을 할 거면 나오라고 할 때 나오던가. 맨날 눈치만 보느라고 부를 땐 나오지도 못하면서 무슨. 부끄럽고 쪽팔리지만 미숙이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미숙이와 저의 차이가 점점 벌어져 간다는 게 더 느껴졌거든요. 물론 서로 결혼을 할 때부터 격차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저와 달리 자식들이 사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솔직히 부러웠고 누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이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다니는 미숙이는 저의 모습과 확 비교가 될 정도였어요. 뭐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않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러기도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급할 때 돈을 빌려줄 친구는 미숙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미숙이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고마운 거라고 해도 친구 사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미숙이는 자주 이 선을 넘어왔어요. 이번에 며느리들 애가 예단비 얼마나 해왔어?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예단비를 받아.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눈치 보지 말고 챙길 건 챙겨야지. 무슨 해준 게 없다고 예단비를 안 받으려고 그래? 너는 뭐 땅 파서 자식들 키웠어? 아니잖아. 없으니까 더 눈치를 봐야지.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혼자 살아야 할 팔자였나 보다. 남편 복도 없는데 자식 복까지 없잖아. 그래. 너는 남편 복에 자식 복까지 있어서 내가 아주 부러워 죽겠다. 너도 하면 되는 걸 뭐가 부럽다고 하니? 아, 그리고 나 애들하고 여행 가기로 해서 결혼식은 못 갈 것 같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알았지? 못 온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쉽네. 으이구, 걱정하지 마. 어차피 돈은 주도 갈 거니까. 그리고 가봐야 어차피 맛없는 뷔페 음식 나올 게 뻔한데. 나라도 안 가주면 식비 아끼고 좋을 거 아니니. 너는 꼭 좋은 의도로 말한다면서 말은 항상 이쁘게 안 하더라? 내가 돈 때문에 아쉽다고 한 것 같아? 내가 뭘? 나만큼 너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 아마 너네 친정 식구들 다 포함해도 내가 더 많이 챙겨줬을걸? 하도 이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때도 그러나 보다 싶어서 그냥 넘겼어요. 어차피 말을 계속 해봤자 좋은 말은 오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자꾸 제가 아무런 말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된 미숙이는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결혼까지야 친구이기도 하고 먼저 결혼 보낸 경험자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했던 자식들한테 뭐라도 얻어보라고 자꾸 재촉했던 거였죠. 저는 그럴 수 없다 못한다 그럴 생각도 없다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미숙이는 그럴 때마다 제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노후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이라도 한창 벌 때 빼와야
아무것도 몰라서 주지. 나중에 달라고 하면 네 하고 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내 말 한번 믿어보고 애들한테 용돈이나 다달이 달라고 해봐. 너는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래? 나중에 더 나이 들어도 나는 애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할 거야. 아이고, 또 주제를 모르고 이야기를 하네. 너가 지금 그런 말 할 처지야?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무슨 나중에도 돈을 안 받는다고 그래? 너가 그럴 능력이라도 있으면 나도 이런 말을 안 하지. 내가 흙을 퍼먹는 한이 있어도 그럴 일 절대로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만 커지니?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 그만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너가 한계를 넘어봤자 뭐 어쩌려고? 너하고 내가 안 만나면 누가 손해인지는 너도 알 거 아냐? 그래. 내가 화내봤자 너한테는 아무런 타격 없겠지. 하지만 나도 이제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참아. 못 참겠으면 돈이나 갚고 나서 얘기해. 괜히 승질난다는 핑계로 돈 떼먹을 생각하지 말고. 누가 떼먹는다고 그랬어? 갚으면 될 거 아냐. 어이구, 너가 돈이 어딨다고 갚는다고 그래? 애들한테 절대로 돈 안 받을 거라더니 애들한테 돈 좀 달라고 하려나 보네? 갈수록 심해지는 미숙이의 농단에 저는 질긴 인연을 마무리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미숙이한테 갚아야 할 돈은 저한테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주는 자식한테 미안해서 결혼할 때 돈 1,000만 원이라도 주고자 미숙이한테 빌렸던 돈이었는데 벌이도 별로고 사는 형편도 좋지 않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 계속 못 갚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자 차라리 이자를 주는 한이 있어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얘기했던 거였는데 정작 주변에 돈 빌릴 사람은 없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제 이야기를 듣던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더니 한번 얘기를 해보고 결정되면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의 반응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땅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대뜸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1,000만 원 자기가 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가 갚아주겠다고 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하지만 갚아주겠다는데 일단 받고서 나중에라도 꼭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며느리와 미숙이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를 본 미숙이는 깜짝 놀라하더니 대뜸 90도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 기억하시죠? 우리 아들 결혼식 때 한번 뵀었는데 제가 김승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아, 누군가 했더니 김대리님 어머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뭐야? 둘 다 아는 사이였어? 너야말로 실장님하고 무슨 관계이길래 같이 들어온 거야? 제 시어머니예요. 네, 시어머니라고요? 어머님이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하던데 1,000만 원 맞죠? 제가 이자까지 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계좌 불러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신이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정숙이가 실장님 시어머니라서 대신 돈 갚으러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갚으면 안 되는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휴. 너는 실장님이 며느리면 얘기라도 해줘야지. 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어?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너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아니. 어머님, 저한테 궁금한 건 이따가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며느리가 돈 갚아주는 것도 놀라웠는데 나중에 알게 된 며느리의 정체를 알고선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전 며느리가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숙이 아들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이었죠.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됐나 싶었어요. 부족하면 우리 집안이 한참 부족한 집안인데 왜 아무런 티도 안 내고 말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던 것도 전부 다 저희 집에 대한 배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성격을 알고 있던 아들이 결혼하기 전 며느리한테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지 그걸 또 며느리가 사돈네에다가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그러다 혹시나 우리가 부담을 가져서 애들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닐까 노심초사했던 사돈네는 처음부터 가진 거를 다 숨기는 쪽으로 해서 결혼을 진행했던 거였어요. 물론 사돈네가 가진 것은 많아도
돈 많다는 자랑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지라 저는 눈치도 채지 못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괜히 아들 결혼식 때 화환이 많이 걸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며느리한테 연락도 못하고 살게 돼서 그런지 나중에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며느리가 더더욱 얘기하기가 힘들었던 거였죠. 무슨 이런 일이 있니? 어휴, 내가 다 부끄럽네.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한테 안 보여줘도 될 걸 보여줬어. 아니에요, 어머님. 가족이면 서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어머님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생겨서 좋았는걸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내가 너무나 고맙지. 그래도 내가 이 돈은 꼭 벌어서 갚아줄게. 갚는 건 다른 쪽으로 해주셔도 돼요. 저 어머님 부담 되라고. 대신 돈 갚은 거 절대 아니니까. 앞으로는 지금처럼 편안하게 절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러고 말고 내가 그동안 눈치 본다고 너네들까지 눈치 준 거 같아서 너무 미안해. 이젠 미안하다는 얘기는 금지예요, 어머님. 그래, 그나저나 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니? 어떤 거요? 솔직히 내가 부담을 가질까봐 숨긴 건 이젠 이해를 하겠다만 그래도 이 결혼 자체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니. 너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돈께서 반대하셨을 건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 아, 그건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더 좋아하셨는걸요? 응. 며느리가 해주는 이야기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출장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멈춰있는 차량을 보게 되었는데 밤중에 너무 위험해 보여서 차 안에 탑승해 있던 사람들을 보고 위험하다고 모두 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거였죠. 그런데 차량에서 탈출하자마자 뒤 차량이 사고 난 차량을 보지 못해서 곧바로 사고가 난 거였어요. 만약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탈출하지 않았다면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던 거였습니다. 그 일로 탈출에 성공한 가족들이 감사의 의미로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아들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바로 지금의 사돈들하고 식사도 하게 되며 며느리도 만나게 되었던 거였죠. 물론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출해줘서 고마운 마음이야 있겠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자식 문제가 껴있다면 저라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건데 단순히 애들이 좋으면 좋은 거라고 손쉽게 결혼까지 허락해주는 사돈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네요. 뭐 며느리가 부자라고 해서 제 인생이 확 달라진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애초에 제가 원하던 게 아니라서 소소하게 한 번씩 아들네가 주는 돈으로 못 해본 여행 정도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곳도 그대로고 일하는 곳도 여전히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아참, 미숙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연을 끊고 싶어서 돈을 갚으려고 했던 건데 며느리의 정체를 알고 나선 이전보다 더 많은 연락이 오고 있네요. 물론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대화가 아닌 며느리한테 잘 좀 얘기해달라는 청탁 형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미숙이가 며느리 잘 둔 거 하나만으로 배 아파하는 걸 보니 쌓여있던 묵은 감정들이 조금씩은 사라져가고 있네요.